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 참 이거 이쁜 분을 모셔가지고 내가 말이 잘 안 나오네. 가뜩이나 해가지고 이거 못생겼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이고 야 이게 북한에 이쁜 사람 다 넘어와서 큰일 났네. 네, 사실은 네. 아기 낳기 전에 더 예뻤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아기 낳고 좀 아름다워졌어요. 아 예쁜 것보다 아름다워졌구나. 네, 오늘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애까지 이쁜 애까지 낳으셨다는 분을 모셨는데 어디 소개하고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주옥입니다. 아 전주옥. 네, 아, 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왔고요. 온 지는 이제 10년 됐습니다. 오 양강도 해산이요? 네. 해산에서 오신 분들 많죠. 나가면 다 해산에서 왔다고. 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왜냐면 좀만 하면 뒷조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막 아.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물어보면 그렇죠. 다 한다고 자기가. 제가 이제 그 해산에서 오신 분을 한 명 만났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북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34명이었대요, 학급에. 근데 32명이 여길 왔대요.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야 돼. 아, 그래서 여기서 뭐 동창회 동창회도 하고 학급 모임도 하고 이러신다고 그러더라고. 방송국 사람들이 거길 가야 되는데. 이야, 그러니까요. 그 해산에 모임만 사람은 다 그래서 왔겠네. 네, 사촌에 한 명쯤은 다 이제는 탈북자 가족으로 걸리고, 네, 뭐 한 집거나 하나는 다 가고. 뭐 어떻게 단속을 못 하겠니까 한둘이서 단속을 그러면 하지 그걸. 해산 인구가 제가 알기로 20만 명. 아. 네, 그 20만 명을 다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뭐 보낼 데도 없고. 네. 그러면은 그 해산에서 몇 년 사시다 오신 거예요? 저는 만 17년. 학교 졸업하고. 네, 졸업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이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당시면은 몇 년도쯤 되죠? 제가 탈북한 시기는 2013년이어서 고등학교 딱 졸업한 다음이었고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일고등이라는 곳을 다녔었는데 공부를 잘 하셨는가 보네. 네. 일거등 출신이구나. 근데 진짜 어찌저찌 운이 좋게 가게 돼서 그래도 이제 일고등을 갈 때에는 그러니까 전 뭐 다른 일반 학교에서 1등들만 사실 그렇죠, 모이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집은 뭐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순수 노동자 가정이라서 내가 뭐 어디 가서 힘이나 권력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렇죠. 일고등이니까 가서 공부를 잘하면 실력으로 난 승부를 보겠다. 인정을 받겠다라고 해서 막 실제로 막 벽보에 막 이름도 붙고 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막 1등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유가 좀 안 갖다 주니까. 네네.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내쫓을 수도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돈은 안 내고 하니까 그죠, 와이르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나처럼 공부를 잘하는데 돈을 못 내는 애들이 있으면 그 자리가 채워져 있으니까 돈 많은 다른 애를 못 앉히잖아요. 그렇죠. 내보내고 좀 돈 있는 사람 네. 받으면 자기 좀 입도 그러니까요. 편하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일고등이 저희 때 딱 뇌물공화국. 정원을 딱 유지하는 상태였어서 뭐 더 받을 수도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저희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약간 직업이 좀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 승진을 해서 승진을 하고 한 며칠 뒤에 바로 뭐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교장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 막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애들이 너무 이쁘다고. 또 이제 좀 핥아 먹어야 되겠으니까 네. 아참하는구만. 와 이걸 봤는데 막 역겨워요 진짜. 뭐 돈을 못 가져온다 할 때는 그냥 앞에 그냥 뭐 동네 북처럼 세워놓고 욕을 하고 창피와 온갖 그렇죠. 네 면박을 다 주더니 아빠가 직업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 밤에 버선발로 찾아와가지고 애들이 어쩜 이렇게 이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막 학교에 인재가 나고 와 막 그걸 그 어린 나이에 듣고 있는데 막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리 내가 이 사회에서 아빠의 권력이라는 게 사실 한정적이고 그렇죠. 또 큰 그렇죠.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늘 아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의 힘이 또 그렇게 세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가까스로 아버지도 거기까지 그럼요. 올라갔는데. 그럼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과연 마음이 편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깨셨네.
네, 그런 우리 땡이도하고는 다르네. 역시. 아닙니다. 누구나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은 다 했을 거예요. 누가 그랬을 거면 사람 살기 참 힘든 세상이다. 특히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기에 내 실력으로 내가 먹고 살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반대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양강도는 국경이어서 중국이 보여져요. 중국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일단. 도로에 차가 몇 개 없어서 애들이 차고 지나가면 와 하고 막 따라가고 막 승용차 모신 승용차 막 따라가고 시안에서 보고 시안에서 구경하고 하는데 중국은 제가 그 놀이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내 시야에 보이는 중국 도로에서 차가 안 끊기는 거예요. 계속 다니는구나. 계속. 네네. 그래서 요 시야 안에서 중국의 그 도로에 차가 안 끊기는 걸 보면서 차 어떻게 저렇게 많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절대 안 가지. 네, 그 장백시였는데 장백시가 그렇게 중국에서 제일 사는 도시도 아닌데 나 사실상 거의 뭐 시골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곳도 이렇게 잘 사는데 큰 도시는 더 얼마나 더 베이징이나 뭐 이런데 얼마나 멋있을까. 또 들려오는 이야기는 근데 중국이랑 남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남한은 더 잘 사는, 더 발전돼. 그때 당시 해산서 그 말을 들었어요?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상품도 살 때 북한 것보다는 중국 거, 중국 것보다는 한국 거, 일제 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레벨이 맞아.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북한과 중국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면 중국과 남한의 차이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한 17살에 앞으로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진로를 딱 결정해야 될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그 일고등학생들은 대학 우선으로 보내주지 않나요? 근데 저는 뭐 대학을 사실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도 여자가 그것에서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졸업해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렇죠. 또 돈이고 결국 부모의 돈과 권력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실력으로서 그 사회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학교는 안 가겠다 생각했고. 그렇지. 만경대 줄기나 뭐 백두산 줄기 아니면 진짜 힘들지.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17살이 앞으로 여기서 50년을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언제 굶어 죽지,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비리를 했다면 그것 때문에 또 그렇죠. 전전긍긍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삶보다 아싸리 가다가 죽더라도 도전을 향해서 죽는 죽음이 더 값진 죽음이 아닐까? 와, 엄청. 야, 이제는 그러고 보면은 선생님 같은 그 케이스를 보면 항해도는 글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산 사람들은 이제 거의 많이 다 안 되는 소리네. 그럼요. 그래서 그때 제 때 유행어는 뭐 지능순으로 탈북한다. 네, 뭐. 그때 당시 그 졸업할 때 당시만 해도 해산에서 그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 온 가족들이 돈 보내주고 이런 거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때 저희 때는 가장 결혼을 잘하는 여자가 남한의 가족이 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그런 여자가 제일 왜냐하면 그런 탈북자 가족 여자들은 평생을 검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잡는 게 남자로서는 그렇죠. 그럼요. 처갓집도 그걸 단단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또 양강도에서는 뭐 선생님 때는 그 옛날에 빨치산 줄기 그렇죠. 빨치산. 네. 그러고 그 이름 백두산 줄기가 가장 그렇죠. 힘있었고 제 시대는 한라산 줄기. 태백산 줄기. 남한의 가족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결과적으로 돈을 쓰게 되니까 저희는 한라산 줄기. 그래서 안전원들이 와가지고 뭐 이 새끼들 한라산 줄기 이 새끼들 막 이래 막 그래요. 그러면 약간 저희끼리 뒤에 애들끼리도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우리만 한라산 줄기인가? 고용이도 한라산 줄기라며. 김정은 맞아. 걔도 후지산 줄기. 아니 한라산 줄기하고 후지산 줄기지 그거는. 아이고 참. 네, 그런 시시시시 하는 얘기도 하고. 아우 이제는 북한도 많이 변했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게
고향 가볼 수도 있겠네. 이 희망을 가져야 되겠네,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탈북할 때 당시 아빠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엄마한테. 그 엄마랑도 그거는 다 알 거 아니에요. 분위기와 이런 것은 사실상 아빠 엄마의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니네는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공부를 시켰던 거고, 제가 한 2, 3학년쯤 됐을 때 아빠 엄마가 저희를 앉혀놓고 너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꼭 꿈을 여기에만 두지 말고 좀 더 그렇다고 희망적으로 아빠 엄마가 이제 그 16살, 17살 그 어린 딸한테 야 여기는 틀렸으니까 너 남조선으로 가라 이렇게 직접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얘기하시죠. 그럼요. 갈 수 있으면 가라. 네, 기회만 생기면 가라. 그걸 위해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제일 어이없는, 왜냐면 공부를 해서 어디에 쓰겠어요.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못 사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인데 제일 멍청한 다른 짓이지. 사람들 멍청하다 웃어도 일단은 공부를 해둬라. 가서 언젠가는 그 공부한 걸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네,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고, 또 거기에 저의 결심도 따랐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혼자 탈북하신 거예요? 저는 오빠랑 같이 막. 그럼 그 집에 그 형제가 이제 그 오빠하고. 네, 친오빠 한 명 있었는데. 네, 같이. 오누이가 있었는데, 야, 그 아버지 엄마가 대단하시다고 오누이를 다 내놓는다는 거는 그럼요. 다시 만난다, 못 만난다, 이거 기약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헤어질 때에는, 대단하시다. 당시에는 우리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부모님을 모셔오자라고 이렇게 서로 합의, 그러니까 위안 사막, 그러니까 말은 거기까지 그렇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일단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장 꿈꿨던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 우린 만족하다, 모든 게 됐으니 족하다. 이제는 오히려 우린 여기서 이제는 생을 마감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거 엄청 교육받았어요. 역시 너희까지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 내가 뭐 원한이 사무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하고 탈북을 네. 하셨구나. 그게 이제 보나마나 겨울쯤에 탈북을 그럼요. 하셨 3월이었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뭐 얼마나 땡에다 중국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중국을 가는 게 있었고 남한을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브로커선이 다르구만. 그럼요. 그래서 중국을 가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여자에게는. 왜냐면 시집을 가면 되니까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돈을 좀 오히려 받고 팔려가는 그런 인신매매를 당하는 게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땐 여자가 먼저 간 다음에 뭐 가져간 그렇죠. 돈을 보내는 이런 게 있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나 한국행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남조선으로 간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행로를 선택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게 뭐, 그 두만강은 뭐, 무사히 넘은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압록강을 넘었는데, 그래서 한국을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아예 그 한국행 브로커를 아예 처음부터.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말 컸구나. 네, 말 커서, 그럼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해서, 뭐 건너서 어디에 왔습니다. 얘기하니까 차가 왔더라고요. 해서 한 태국까지 한 일주일 만에. 와, 되게 빨리 오셨구나. 일주일 만에 갔는데, 그래서 중국 땅을 밟아본 거는 버스에서 승합차로 좀 갈아타고 몇 발자국. 요 정도만 중국 땅을 밟고. 그 중국에 대해서 뭐 자세히 보지도 못하셨겠네. 없습니다. 딱 하루 칭도 쪽에 갔을 때 거기서 백화점을 한번 가서 뭐 옷도 좀 사 입고 그게 한 반나절 정도 그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백화점을 가서 옷 사고 뭐 음식 좀 사 먹고 그때 처음으로 큰 도시 좀 이런 큰 백화점. 백화점은 난생 또 처음이잖아요. 처음 가봤죠. 그런 대도시 백화점을. 그래서 와 신기하다. 에스컬레이터를 그때 막 처음 타봤어요.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처음 타보죠. 근데 에스컬레이터 이 네모 안에 발을 맞추는 게 막 너무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 하지만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네. 거기서 무슨 옷을 잘 입으셨어요? 그때 그 살짝 회색의 남방 셔츠였는데 앞을 이렇게 좀 묶는
그래서 내 생각은 최대한 중국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가장 오바스러운 옷으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걸 입었었어요. 아이고 참 대단한. 그 오빠하고 계속 둘이서 왔죠. 일주일 만에 태국에 오셨구나. 그럼요. 그 태국에 오면은 뭐 나는 태국을 안 왔으니까 거기 뭐 감옥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국을 안 오셨군요. 나는 이제 바다로 왔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오셨군요. 아, 동남아 이쪽을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죠 나는. 태국을 가려면, 그러니까 미얀마, 라오스 사이 국경까지는 그러니까 다 승합차로 오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산으로 올라서 7시간 정도. 그래서 그 이야, 미얀마, 7시간이면. 라오스 국경을 쭉 건너서 아마 라오스 쪽에서 또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를 또 쭉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삼각지 그 태국 거기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쪽배 메콩강인지 곤돌라 못한다. 그런 건가요? 이렇게 쭉 이런 쪽배 같은 걸 타고 치앙마이 바로 대도시 앞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내리니까 바로 그냥 그 치앙마이 완전 시내가 팍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큰 도시가. 그래서 와 그러고 그때 신기했던 게 와서 중간중간 일행을 만나다 보니까 일행이 5명이 됐거든요. 5명이 전에는 이동할 때 서로 등 뒤에 이렇게 일렬로 서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는 우린 더 이상은 잡히지 않는다. 이걸 누구나 아니까 그때는 옆에 이렇게 일렬로 서서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 뭐 이렇게 서로 뒤에 서서 이렇게 일렬로 걸었었는데 제주들처럼. 그럼요. 이제는 이렇게 하고 걷는 것도 팔자로 이렇게 걸어서 도시로 들어가면서 막 새벽이었어요. 그러는데 아마 그 도시 사람들은 또 탈북자가 또 들어오네 아마 그 사람들 익숙한가 다 알겠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 사람들 막 돈 바꾸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잔. 그래서 한 잔 얼마 줄 건데 막 서로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 막 어느 정도 그 북한 말을 이렇게 조금 하면서 막 돈 바꾸라고 막 이러고 해서 아니 폴리스 빨리 경찰 불러달라고 우리 경찰서 가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막 머무르니까 진짜 경찰이 타고 온 거예요. 야, 그 재미있겠다.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 그럼요. 아니 경찰 불러달라는 게 탈북자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네, 경찰이 딱 와가지고 에스코트해서 그 베이스 캠프가 있더라고요. 여기로 말하면 파출소 정도 단계에 일단 거기를 가서 다 씻으라고 막 목욕용품도 주고 해서 그 샤워장에 데려가서 다 씻긴 다음에 밥을 챙겨주고 그러고 바로 근처에 시장이 있더라고요. 시장을 안내해줘서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한 며칠 지내하니까 방콕으로 이렇게 집결되는 거죠. 거기도 방콕 가면 맨 탈북자도 어그러그러 갔네요. 베이스 캠프가 그 탈북민 캠프가 탈북민 제가 캠프가 있을 따로 때는 있구나. 네, 한 300명 정도가 한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눕는 내 자리가 요만큼 있다 공간이 전부인 그런 곳에서 무조건 4주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필수 기간 그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조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 태국에 불법 침입을 했잖아요. 불법 체류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로서 감옥 생활을 거기서 4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명목상. 법으로 규정이 돼 있구나. 그러면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국정원에서 1차 조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정말 뭐 1차적으로 북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이 되면 그때 남한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해산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애초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태국에 가서 우리가 항상 말하던 남조선 사람을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느낌이. 설레대요. 설레요? 좀 그렇게 설레는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국정원 하면은 글쎄 뭐 안기부 놈들 뭐 감옥 뭐 고문 이런 것만 남산 지하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천사나 제사장 하나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안내를 해주는 그런 천사와 제사장을 만난 전도사분 같은 그런 분들, 장로님 같은 분들.
네, 장로님이 전도사는 딱딱하지만 천사 같은 그런 있잖아요. 목사님 같은 네, 그런 기분이 우리를 들었구나.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분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두 번째는 대사관분들이어서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멋있죠, 한국 사람들. 하얗고 키가 쭉 빠졌는데 말도 이쁘게 하고. 손에서 손끝 하나에서 묻어나오는 그 고풍스러움이라고 할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앉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을 다 듣게 돼요. 반항밖에 안 하던 우리가 그래서 그렇죠. 그 한마디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먹어가지고. 그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느끼는 것이 이제 그 부드러움이 제일 강하다 이런 말을 이래서 그렇구나. 이제 뭐 해산이나 저 한경도 쪽에는 이 말이 억양이 세잖아, 살라살라. 이갈라 저갈라 뭐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도 공손하게 하는 말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그 말을 다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야,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며칠 만에 한국을 오신 거예요? 그렇게 태국에는 한 6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건 한 필수 달. 과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머물러서 결과적으로 떠난 지 한 달 반 만에 진짜 빨리 왔구나. 도착을 했어요. 어쨌든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니까 일단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게 오빠하고 이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그럼요. 한국까지 그럼요. 왔겠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다가 뭐 형제들하고 그럼요. 갈라지고 해서 그럼요. 못 찾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제일 걱정했던 게, 사실은 오빠도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더 이렇게 여기에 확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데 오빠도 잘 아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한국을 가는 과정 무조건 팔려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일 당할지는 모르는데 지켜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 중국 저희 대방한테는 다 부부라고. 그냥 오늘아 하면 팔아먹는데 부부라고 하면 이 시집간 여자를 누가 데려가요? 그렇죠. 그런 값이 싸니까. 그래서 부부라고 해서 좀 최대한 나를 보호해서, 오빠는 아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게 엄청났을 그 거예요. 압박감이 말도 못했겠구만. 그 여정 가운데서 막 브로커들도 어떻게든 어떻게 호시탐탐 귀에 여자 또 이쁘니까 젊은 여자애는 어린 여자는 훔쳐가면 돈이니까 노리는데, 그래서 오빠가 정말 한순간도 잠도 잘 못 자면서 계속 내 옆을 지키고. 오빠한테 내가 충성과 남편이다. 효성을 다해야 되겠네. 진짜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누구세요, 저한테? 아까 전 씨라고 그랬죠. 네. 전 씨가 원래 그 왕족성이래요. 그쵸. 근데 이성계가 그럼요. 저기 돼서 죽이니까 받전자로 바꾸고 온전전자로 바꾸고 했다는데, 역시 왕족의 피는 못 속이네. 그런 식의 여기 다 왕족이네. 대단하시네. 그 오빠한테 잘하셔야 되겠네. 오빠 분도 잘 계시겠죠? 네, 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 책임감이 있으면 아마 아무 데 가서 잘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오면은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는 우리 이제 형제다 이거를 말씀.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과적으로 다 밝혀질. 그렇죠. 거짓말은 그 못 안에서는 하니까. 거짓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부터는 다 정확하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셨구나. 그럼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비행기를 탔는데 막 이름 없는 영웅들 막 이런 거 보시면 비행기를 탈 때 막 가죽 재킷 쫙 입고 계단 착착착 올라가서 이렇게 착 타고. 나는 그런 비행기. 우린 모르죠. 나는 그런 비행기를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계속 줄을 지어서 안내를 계속 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이제 한국 간다고 다 안내하고 여기 앉아 대기하시고, 또 가다가 막 여기 앉아서 대기하시고, 그래서 막 또 안내했었는데 되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이륙을 한대요. 그래서 비행기 안 타는데 어떻게 이륙을 해요? 어떡하지? 나 이거 우리 이거 다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비행기라는 거예요. 비행기. 그렇죠. 이제 이런 거 통로를 통해서 가는데, 내가 생각한 거는
비행기 계단 탁 타고 올라가서. 네, 내가 그 비행기를 보면서 이렇게 탈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거는 진짜 저가 항공이 그렇고, 다 좋은 비행기는 통로까지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저는 뭐 비행기를 타고 못 왔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 이제 그 들어가서도 그 호실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비행기 타는 거 물어봐. 어땠냐? 야, 그 비행기 타면 어떻디?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러니까요. 아무 감각도 없이 알았어요.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하고 말았다가 이제 한 3년 여기서 살다가 교회에서 이제 그 필리핀 선교 간다고 그래서 처음 비행기를 탔거든요. 어떠셨어요, 느낌? 저는 일단 그 놀란 게 그 인천공항에 갔어요. 근데 북에 있을 때부터도 그 인천공항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뭐 세계 1등이다, 뭐. 이래서 갔는데 승용차를 타고 그 인천 그 공항을 턱 가니까 이만한 파이프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죠? 그죠? 이게 비행장이래. 이게 비행장이래. 이게 그렇죠. 비행장이래. 그래서 아니 이게 뭔 비행장이 뭐 이렇게 생겼어. 야, 그러면서 나는 처음에 놀란 게 야, 저렇게 굵은 파이프를 저걸 어떻게 구부렸을까? 그게 신기했고 또 유리에다도 이렇게 뭐야 이거 그물망을 다 속에다 였더라.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유리가 얼마나 큰지 그랬댔는데 나는 이제 그 우리가 북에 있을 때 뭐 4월에 봄 축전할 때 그 뭐 외국인 비행기들 내리고 김일성이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계단 타고 이렇게 그쵸. 비행기를 그렇게 타는 줄 알았고 나도 그렇게 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안내서 뭐 어딜로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게 비행기 탄 거야. 그러니까요. 야, 그랬더니 이렇게 심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구만 있냐. 우리 북한 사람들은 언제가 지금 21세기 넘어서 지금 비행기를 지금 자가용 타는 것보다 더 쉽게 타는 세상인데 그런 거 보면은 맞아요. 고향 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있죠.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 인천공항에 오셨겠네? 그럼요. 대한항공 타고 오셨겠네요. 그럼요. 그 비행기 그 타보니까 어떻던가요? 심심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는 막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럼 하면 다 하늘 나는 그 막 뭐라고 진짜 그냥 매달려서 하늘에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편히 앉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심심할 수가. 그렇죠. 나는 진짜 맞아. 막 그 상당히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바닥이 막 떨어질 것 같고. 엄청 흥분해서 탔는데. 공기가 막 스치고, 저는 막 그런, 하늘을 나는 새 같은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이고. 그냥 차 타는 거라 별반 없이. 비행기도 뭐 지금은 뭐 응당 그럴래니 하지만 처음에 그 비행기 탈 때는 이 큰 비행기가 뜨긴 뜨나 진짜 이게 사람이 거기 뭐 몇백 명 타잖아요. 그럼요. 이게 진짜 뜨나 이렇게 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나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또 뭐 그랬던 건데 역시 뭐 똑같구만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대로 이제 하나원 나오고 네. 이랬는데 오늘가 왔으니까 집을 2개 받았겠네? 아니요, 그때 당시 제가 미성년 만 17세니까. 그렇죠. 오빠만 받았어요. 오빠. 한 집을 받았구나. 같이 살게 되고, 또 오빠는 바로 또 대학교 준비 때문에 뭐 바쁘고, 그리고 저도 또 대학교를 좀 멀리 갔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 나오셨어요? 네. 공부를 내가 이제 그 궁금한 게 이제 북한의 그 일고동이면 이를테면 여기로 말하면 수제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뽑아서 가니까. 네. 근데 그 일고동에서 교육받은 거하고 한국 대학 가서 해보니까 그 어떻든가요, 느낌이? 오빠는 혹시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셨나요? 네. 오빠는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그러니까 일고등을 나와서 군사학교 갔다가 졸업하고 여기로 와서 여기서 다시 또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과 부분에서는 뭐 굳이 여기랑 차이가 없이 수학이나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런 쪽은 뭐 전혀 뭐 더 크게 보충할 게 없이 바로 뭐 대학교를 가도 그 정상적인 교육을 다 제대로 받았다면 크게 보충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문과 부분에서 뭐 역사, 세계사, 문학, 논술, 요런 국어, 요런 부분에서는
특히 외국어 그렇죠. 저는 정말 많이 보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넘게 대입 준비라고 해서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북한에서 이제 그 일고등 다니면서 수학, 물리 이런 거는 알고 나면은 뭐 그렇게 힘든 거 없었다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죠. 네. 우리 때는 그 세평방 정리를 아, 배웠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우리 딸들도 이제 그 세평방 정리로 이제 배웠는데 다 배운 걸 아는데 여기서 피타고라스 용어가 정리라니까 다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럼요. 혹시 그런 거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래도 스팽방 정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둘 다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 피스톤의 파스칼 법칙 이런 그대로 사실 다 알려주긴 했었거든요. 여기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헷갈렸던 부분이 수학에서 정수와 자연수의 개념이었어요. 네, 거기서 북한에서 자연수는 물건의 개수나 차례를 나타내는 수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자연수인데 여기서는 정수가 그 개념이고 네, 그래서 그런 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른 부분 네, 뭐 우리는 뭐 등각제형 네, 막 이런 것도 여기서는 좀 다르고 네, 네. 힘든 부분이 역사, 뭐 네. 세계사, 북한에도 이제 국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논술 같은 거는 애야 없고, 그럼요. 없잖아요. 우리는 없죠. 그런 거는. 이런데 그 역사 이런 것도 북한에서 배운 거하고는 많이 왜곡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어느 부분이 좀 놀랐나요? 역사에서는 사실 그들의 말하는 조선 역사라고 하죠. 근현대사는 모든 것이 다 김일성 중심.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김일성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고 모든 사상은 다 결과적으로 주체 사상에 탄복을 했고 그러니까 이 기준 하에서 모든 게 해석이 됐다면 여기 오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개의 그냥 어떠한 사람 그렇죠. 일뿐이지. 네. 이 사람이 실제 그런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사실 놀랍지도 않고 거기서부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그냥 기뻤지만 씁쓸한 느낌. 그렇죠. 허망하죠. 네, 씁쓸하고. 북에서 네. 진짜 괜히 배웠다. 네. 뭐 우리가 뭐 배고파서 배운 거는 아니지만은 네네. 6.25 전쟁이라든가 방일빨치산 운동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할 때는 3.1 운동도 뭐 김명식이가 뭐 조선국민을 그럼요. 통해서 뭐 행거로 알고 있었고 6.25도 뭐 남조선 미국 추종하 16개국이 뭐 북침을 해서 뭐 일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맞아. 근데 또 약간 저희는 뭐 애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애들끼리도. 그렇죠. 네, 애들끼리도 뭐 그리고 사실 하는 거 대부분이 거짓말이니까 뻥튀기가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북한 중심으로 해석이 돼 있다. 뭐 요런 정도 좀 알고. 너무 오래 속였지. 그죠? 속이는 것도 질리잖아요. 정도껏 속여야지. 그럼요. 말이 안 되니까. 그 다 증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근데 약간 재밌는 게 거기 있을 때 그 세계 역사 시간이 있었어요. 세계 역사 시간에 세계 문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계 4대 문명인데 거기서 5대 문명으로 가르치거든요. 아, 북한에서는? 네, 뭐 세계 힌더스 문명, 무슨 황허 문명 하다가 대동강 문명. 기억나시죠? 대동강 문명. 대동강 문명이요? 세계 5대 문명 중에 하나가 대동강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뭐 화석도 공룡 화석도 발견되고 유인원 그렇죠. 화석도 발견되고 해서 이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고 여기에서 인류의 인류가 근원지다. 발생했다. 네. 그렇게 발상된 맞아. 대동강 문명을 세계 최고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고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정말로. 근데 그 어린 나이, 그게 중학교, 그래봤자 한 2, 3학년 때 일난가? 이걸 들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좀, 이건 너무 웃긴다. 이 뭐 웃기는 게 뭐 한둘이 아니죠. 우리가 김일성 이때부터 뭐 1급살에 소나무에 올라가서 무지개를 잡는다는 그러니까요. 둥, 뭐 김정일이가 몇 살 때부터 스키 타고 어떻고, 바위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김정은이 또 뭐 이제는 세 살 때 탱크 몰았지. 탱크 모고 뭐 3살 때 백발백중 뭐 총을 이제는 또 무슨 샛별 여장군이 나와가지고 샛별 여장군이 나왔대요? 뭐 김주현지 그래요. 걔가 또 이제
뭐 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갇혀 있을까? 그러니까 너네는 그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아니 그또 사람들이 거짓말도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기억을 안 하는 거야. 이건 내가 거짓말한다고 기억을 하면은 이 거기서 좀 흐트러지지 않게 하간데 거짓말인지 뭔지 모르고 막 말을 하니까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대동강문화가 무슨 대동강문화? 그래서 그때 저희 그거 보면서 선생님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있냐고 있대요.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래야지 교수 영상이 죽죠.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이라면서 와 이게 이러면 세계적으로 이미 다 이거 이슈가 됐을 건데 와 이거 그 일환으로 뭐 저거 그 대동강 뭐 그 인류문명 뭐 발상지라에서 처음으로 작업한 게 그 간군왕릉이라고. 그게 그리 생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웃겨요. 나중에 이제 그 말하자는 목적이 김일성이가 그 평양 인류 문명 난 거기서 태어나서 5천여 살 네, 가장 중점을 찍었다. 그래 그거잖아요. 5천 역사의 위인이다. 아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쪽이 많이 혼란스러웠구나. 네. 아니 혼란스럽다기보다 웃기죠. 웃기죠. 허무맹랑하고 근데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게 이제 씁쓸함을 넘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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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죠. 그냥 웃긴 거지 웃죠. 진짜. 무슨 걸 전공했어요? 저는 국제관계랑 사회복지로 두 개를 했습니다. 국제관계 외교관 되시는 걸 꿈을 꾸셨나? 아니 그게 사실 그쪽은 아닌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어릴 때 막 저보다 오빠가 사실 공부 더 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너희는 평양에 국제관계대학을 가서 외교가 안 되면 성분이 좋아야 가지. 여한이 없겠다. 그냥 콧소리 노래처럼 맨날 우리한테 국제관계대학을 가라 맨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근데 또 어쨌든 이게 뭐 북한에서 왔다는 배경이 저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간 이유도 북한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보고 싶어서 또는 해결하는데 뭐 일조하고 싶어서 결과적으로 대학교도 가게 되고, 그러면 그와 가장 근접한 전공이 뭐 국제관계니까 국제관계를 전공하게 됐고요. 뭐 근데 북한 사람 기준에서 국제관계 대단한 거 아니냐는데 사실 어느 대학교나 다 사실 정치학이 있고 그 부분의 하나가 국제관계고 이런 정도. 뭐 저도 이제 그 한국에서 뭐 대학은 못 다니고 뭐 이랬지만은 지금 뭐 TV나 뉴스 특히 우리 탈북자들한테는 통일이 곧 고향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통일이 뭐 북한 놈들은 뭐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북에 있을 때는 그게 그래 우리 민족끼리 남과 북이 손잡고 그래 통일하자 이러면 통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우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네. 근데 지금 아직도 계속 이제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 있고 북한은 더 강경하게 이제 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라든가 미국 관계, 뭐 일본, 유럽 이런 관계를 따지고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통일이 우리끼리 하자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난 정확히는 모르간데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학교를 저 힘들죠. 그 문제가 힘들어요, 상당히. 네, 근데 대학교를 떠난 지도 이제 몇 년이 돼서 사실 그러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와서 머리가 지금 살짝 띵하긴 하지만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개념에서 이제 벗어난 지는 세계가 이제 몇십 년 됐어요. 그렇죠. 네, 이미 이제는 우리 글로벌 시리즈이고 이미 이제는 네, 세계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단일 민족끼리 뭘 한다는 것만큼 아둔한 건 없거든요. 원래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그럼요. 말이 아이고. 네, 이제는 다문화가 이제는 엄청 또 그래야 되는 거고 세상이. 그럼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그렇죠, 다 현재 개개인의. 발전해 가고 있는 저의
생각은 통일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를 결정하기보다는 북한 문제를 잘 다루어낼 수 있는 좀 힘을 키우자. 끌려다니지 말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문제만 잘 다루어낸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과 그런 베네핏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좋은 것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어냈을 때 우리나라 군 병역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그렇죠. 많은 청년적인 인력을 얻는 거예요. 당연하죠. 북한 문제 하나만 잘 해결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국방비나 그런 북한과 관련된 통일 비용들이 절감이 되겠어요. 당연하죠. 분단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북한 문제 해결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면 통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넌 통일 원하냐 안 하냐. 그래서 뭐 답답하죠. 그걸 떠나서 네, 이거를 좀 더 한국의 문제이자 국제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좀 이제 새로운 전환점, 이런 좀 시야를 넓혀서 해결하는 각자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에 너는 왜 뭐 국제관계나 북한에 관심을 가지냐 했을 때는 맨 처음에는 나는 북한에서 왔는데 사실 북한에 가족이 있어. 가족을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통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불법적으로 탈북시키는 건 불법이니까, 위험하니까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인 것 같아. 그렇게 남한 친구나 또 다른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아 그래, 너는 분명한 북한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구나. 그렇지만 내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내가 얘한테는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힘들어요. 그게. 너도 너의 일이자 나의 일이 될 만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한참 동안 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또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북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가 뭘까 하고 봤을 때, 아, 나도 대한민국 시민이고 너도 대한민국 시민이구나.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것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이것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죠. 네. 당연한 그러면, 말씀이지.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뭘까? 북한 문제. 저놈들이죠. 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인 너 또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대학을 몇 년 다니신 거예요? 4년을 다녔죠. 그래서 대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할 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외국어였어요. 그 몇 살에 대학을 가신 거예요? 22살에 갔어요. 다른 거는 뭐 어찌저찌 다 하더라도 영어만큼은 그 영어가 큰 인수덩어리야.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쥐어짜도, 왜냐면 나는 16주라는 한 학기 동안에 성적을 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그때 ABCD부터 해도 16주 안에 대학교 그게 되나 안 강의 되지. 시험을 치를 정도의 수준은 쥐어짜도 안 나오거든요. 대학교 가기 전부터 어떻게 내가 영어 문제를 해결할까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결정 내리고 무조건 해외 나가자. 아. 네, 나가면 생존식이든 뭐든 할 거 아니야. 해서 대학교 때 역시. 방학을 시작하면 다음날 뭐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막 다니고 뭐 프로젝트도 가고 하다 보니까 한 15개 나라를 결과적으로 다녀왔어요. 와, 정말 뭐 세계를 매주할 때 도셨네. 와, 그 어디 나가셨댔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간 데는 사실 중국이었어요. 내가 온 길을 다시 역추적하고 싶어서. 아니, 뭐, 혹시 또, 뭐, 거기 가면 뭐, 잡혀서 뭐, 북송된다 이랬는데 그런 걱정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 몇 명이 같이 갔어요. 동아리 모임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 해서 이 친구들도 기꺼이 같이 해주겠다 해서 내 친구들이랑 같이 그 단동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쭉 역추적해서 올라가는. 그 탈북 그 노정을 다시 밟았구나. 다시 밟는 걸, 그걸 시작으로 자유의 천리길을 걸었네. 선생님, 어떻게 말씀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는 뭐, 뱀의 천리길, 천리길 광목의 다닌다요? 천리길만 하는데, 아이고, 선생님은 자유의 천리길을 밟으셨구만. 그럼요. 아이고.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필리핀 같은 동남아는
여름마다 꼭 뭐 1, 2주라도 꼭 가서 놀다가 그래서 뭐 보라카이도 갔다 오고 동남아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냥 정말 휴양으로 갔다 오고 그러고 유럽은 배낭여행으로 해서 친구랑 그냥 단 둘이서 떠나서 많이 갔다 왔어요. 저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부터 시작을 해서 독일 또 장벽을 가야 야, 돼서 이건 나는 거기 그 얼씬도 못했는데, 야, 역시 이게 젊음이 좋네. 무지막지하고 가는 거잖아. 돈이 있든 없든. 네, 뭐 가만 뭐, 일단 어떻게 떠났어요. 뭐 죽게 하겠냐. 그럼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그 베를린 장벽 이런 거 다 보고 아유, 그거 볼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베를린 장벽 보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이게 내가 지금 베를린 그 장벽 이 무너진 그게 그러니까 땅 위에 그 금이 그러니까 장벽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땅 위에 그 자국만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넘는 그런 그 이벤트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행위 같은. 와, 내가 지금 여기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과거에 분단되었던 동서독의 그거를 지금 추억으로 이걸 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남북의 2, 3년 뒤의 미래여서 내가 그날 이 똑같은 분계선 그 어딘가를 넣으면서 지금 이 날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막 이 감회가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억장이 막 왜 우리나라는 골라골라 큰 나라 중에 그러니까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왜 우리나라만 골라골라 이러냐. 왜 그랬을까요, 진짜? 아휴, 나는 참. 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독일 갔다가 체코 내려갔다가 헝가리, 오스트리아, 와. 이태리, 뭐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렇게 네. 그래서 아무튼 방학 기간은 대부분 다 해외 나가서 그렇게 채웠습니다. 그러고 네, 뭐 미국도 갔다 오시고. 네, 그렇죠. 그때는 약간 졸업 여행 삼아 또 대학교 친구들 같이 그때는 북한 친구들 몇 명에서 교수님이 같이 약간 처음엔 여행 뭐 나중에는 그런 뭐 졸업 연수 비슷하게 해서 한 세네 명이 같이 갔었던 것 같아서 그 워싱턴 뉴욕해서 마지막에 그 애틀란타 조지아까지 해서 네, 쭉 이렇게 좀 다니면서 아니 북한 사람이 맞아 미국籍그러면 애틀란타가 어떻고 아유 그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북에 있을 때 철천지 원수 하나를 이고 살 수 없는 미국 놈들이라고 욕을 했잖아요. 그 미국 땅에 밟아보니 게 어떻든가요? 그들만의 이야기고. 뜨지도 않는 소리야? 그러면, 네, 뭐, 사실,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말하든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이 신경 안 쓰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학 교육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요. 이 교육이라는 게 배가 부르고 등 뜨뜻하고 하면은 우리가 북에 있을 때 뭐 굶고 이러면서 그 세뇌됐던 게 그래서 제 주변에 너 40년 동안 북한에서 주체사상 배우고 김일성주의 배우고 했던 게 그게 순간에 없어지냐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를 의심한다 네, 없어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와서 내가 가고픈데 막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일하고 뿐만 일하고 이게 순간에 해소되는 걸 여기 분들은 잘 몰라. 그럼요. 없어져요. 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네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니면서 우리나라하고 뭐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거를 비교하면은 느낌이 어떤가요? 아직 우리나라가 뭐 이런 거는 좀 뭐 보충해야 된다. 뭐 도입을 해야 된다. 아니,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대한민국이 뭐 GDP로 보면 뭐 세계 12위에 왔다 갔다 하고 분명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좀 받아들이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못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될 요소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의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을 그거는 최고래요,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뭐 그런 보험의 문제, 뭐 의료 보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또 다른 나라의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윤택하게. 그럼요 있는 것이 뭐 제가 막 이것밖에 못해서 이러고 싶진 않아요. 아이, 네. 그럴 수가 없죠.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네, 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서밖에 못 살아봤잖아요. 그 비교를 북한하고는 잽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밖에 비교할 데가 없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 그럼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또 북한과 남한과 또 세계 속의 남한을 비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남한의 좀 다양한 것을 그냥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직은 좀 결여되지 않았나? 그래서 북한에 갔을 때 내가 북한에서 왔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10년을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왔어. 쉬쉬쉬쉬.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거나 뭐 필리핀에서 왔대. 돈 없어서 팔려온 거야. 쉬쉬쉬쉬.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확실히 다른 나라에 나갔을 때 북한에서 왔어. 그래? 잘 왔네? 약간 이런 거 그냥 어쩌라고? 약간 그렇구나. 그래서 다양한 걸 그냥 다양하게 봐주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더 우리가 개선할 발전이 돼 부분이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탈북에서 이제 그 버스랑 타고 가면서 시끄러운 차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중국 차이보다는 약간 중국에 대한 인상, 그러니까 내가 실제 중국을 탁 밟았을 때 첫 인상은 이런 거였어요. 중국은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그렇죠. 느낌입니다. 네, 개인적인 느낌이었는데 탁 들어가서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고속도로에 그 흰색 불빛이 하는 게 약간 백열등 같은 그런 고속도로 그 불빛들이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색깔의 불빛, 이게 즐비하게 그 고속도로 그러니까 끝없이 촥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괜찮은 세상이면 전기가 이렇게 쓸데없는 많나. 전기를 괜히 켜놓는구나. 두 번째는 이렇게 켜놔도 될 만한 세상에 내가 왔구나. 근데 여기가 내 종착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달려갈 세상입니다. 내가 앞으로 갈 거기는 어떨까? 세상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 멋있을까? 또는 얼마나 더 탄탄할까? 내가 발 딛고 살아가야 될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세상? 그 시작이 중국이었어요. 왜 한국 오니까 어떻든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한국 오니까 여기는 그런 불빛을 떠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감동 먹었어요. 정말 이거는 내가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라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지라고 생각했던 게 지하철에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 좌석이 따로 있는데 북한은 그게 있을지라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서 있어도 그 자리는 지켜질 때가 대부분인 거예요. 안 앉죠 거기. 네. 앉으면 이상한 사람을로 보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닌가? 버스를 줄을 서서 타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오빠가 거기서 학교 다닐 때 오빠한테 제가 식량이랑 돈을 갖다 줘야 오빠가 살아갈 수 있어서 제가 맨날 기차 타고 오빠한테 식량 조달을 했거든요. 북에 있을 때. 네네. 그때 그 차에 타겠다고 매달려가지고 개미떼같이 뭐 남녀 난리도 아니지. 무슨 어르신 개념이 없이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내가 먼저 올라가면 되고 저는 끔찍해. 프레시에 얼마나 머리를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그 위에서 그 또 승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승무원이 막 못 올라오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프레시로 머리를 막 정신없이 내리쳐. 그럼 아파서 벅 떨어지고. 야, 지옥이죠. 지옥 정말. 그럼요. 유리창은 하나도 없는. 그럼요. 뭐 문 위로 올라가? 유리창이고 막게 바라 올라가지. 그래서 대중교통 하나 이용하는 것도 일단 차를 타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지. 내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정말 이건 천국이었어요. 네, 그런 차이보다는 그런 단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황홀하죠. 우리 지금 아파트 여기도 버스가
사람 2명 태우고 큰 버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녀. 그 그러니까. 2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아, 그런 거 보면 좀 아까워. 야, 저게.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도 아깝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그 정도의 소비를 하더라도 너는 소중한 그 정도의 투자를 받을 만한 너는 소중한 시민이야. 내가 진정한 인권. 네, 네가 그렇게 소중해.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이런 걸 느끼면서 "헉,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네, 그런 거. 그 약간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소중하면 저 사람도 소중한 거잖아. 아니, 당연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서 뭘 더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의 그런 존엄을 더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걸 더 해야 되지? 네. 좀 더 정말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역시 10년 동안 헛살지 않으셨네. 그런 걸 다, 저기고. 네. 우리가 이제 그 교통 문제, 이거 지금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이제 뭐, 제 차가 있으니까 뭐, 이거 전철 이런 거를 아직도 잘 탈 줄 몰라요. 근데 타다 보면은 이자 같이 그 노약자석, 뭐, 임산부석, 그럼요. 이게 다 있고, 이런 거를 보면은 또 이제 그걸 국민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본주의 남조선은 뭐, 진짜 양육강식이 그럼요. 판을 치고 이런 걸로 그럼요. 알았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자동적으로 지켜지잖아요. 아, 참. 저 대한민국에 딱 처음 왔을 때 제가 10월 10일 날 하나원 출소를 했는데 나는 19살에 꿈을 이룬 거잖아요. 일생일대의 꿈. 죽음을 이길 만큼의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가 탈북을 하겠다 생각했을 때 내 꿈은 가서 백만장자가 돼야지, 가서 뭐 정치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게 그냥 꿈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평범하게. 시민. 네. 예. 그 안에서 그들이 겪는 모든 것을 겪어내는 그런 시민이 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비로소 이제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운인가.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만 17살에 꿈을 이룬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는 그걸 이룬 사람이야. 나는 그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는 꿈을 이룬 자로서 이제는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하면 살아가야 되는데 뭘 이제 살아가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잠시만, 이거는 내가 혼자 꿈꾸던 꿈이 아니라 거기는 2,400만이 사실상 꿈이잖아. 내가 그걸 먼저 맞이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오는 과정에 보니까 심지어 똑같은 꿈을 찾아서 떠났던 사람이 압록강 밑에 묻혀있고 중국에 묻혀있는 한 번도 입 밖에 꺼내보지 못한 수많이 죽어있는 무덤의 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값진 것을 얻었구나. 또는 내가 여기서 잘 살아냄으로써 그들이 꾼 꿈을 조금 더 내가 어찌 보면 좀 시원시켜주고 싶고, 내가 그들의 꿈도 대신 지금 꿔주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좀 더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 첫날에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나중에 들어서 사람이 살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내 나름 안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고 정말 죽도록 힘든 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한 다짐들이 잡아주더라고요. 마지막에. 정말 힘들어 못 해먹겠네 하다가도 짜증나고 모든 스트레스 걸 받다가 다 또 못하겠다 포기하는 순간에도 아니야, 그래도 너는 죽음을 건너서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 성취하는 그 일말의 희락을 맛본 사람이잖아. 야, 그 희락이 어디에서 왔어? 누군가도 원하던 거잖아. 너는 그걸 해본 사람이야. 근데 왜 여기서 포기해? 약간 이런 또 근본적인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역시 그 배운 사람이 틀리네.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탈북해서 온 사람들한테는 저 북한 놈들이 잘못 교육을 했어요. 뭐냐면은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 날을 잊지 말자. 계급 교양. 근데 여기 와서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도 살았는데 이만한 게 뭔데?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뭐 친구분들 만나면 좀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고 저는 이게 스트레스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어떻게 그거 만민이 다 편하면
무슨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응. 그럼요. 사람이 성장하기에 응. 적당한 스트레스는 아주 중요한 힘이 응. 되고, 그렇죠. 성장 동력이 되고. 응. 그래서 다만 그 스트레스를 다루어내는 힘이 나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 그걸 내 디딤돌로 그렇죠. 쓸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탈북이나 북한에서의 생활이 나한테는 오히려 그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게 사실 스트레스인데, 이거를 다루어내는 엄청 큰 힘이 됐어요, 나중에. 아, 그게 스트레스라고 막 스트레스고, 이게 그럼요. 일상생활의 연장이다 하면은, 그럼요. 그렇게 저기 하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사실 20살 대학생 때라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너무 반가웠어요. 내가 또 얼마나 성장하려고 잠시만 이것 또한 지나가면 아, 또 내가 교회 또 다니신다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그런 나한테 게 고난을 주시네. 네, 맞아요. 그런 이렇게 것도 있었어요. 아, 네.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던 문장이 이거는 좋은 신호야. This is a good sign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좋은 기회야. 그래서 나한테 막 안 좋은 문제가 생겼어. 막 당장 돈이 없어. 근데 어디 나올 데도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좋은 신호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만한 좋은 신호야. 그래서 그렇게 약간 나를 막 세뇌하면서 너는 죽음도 건너왔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서. 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긍정적인 게 아니고.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전 용인에 어. 살고 있고요. 네, 결혼을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기도 이제 2살이 되어가는. 그 혹시 이거 뭐 여쭤봐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여기 분이 아니면 같이 온 탈북민이세요? 남편은 그 한국 분이. 오, 네. 저 남편은 대학 때 맞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같이 이방갑에 같이 출연하시는 유현주 여사님이 계신데. 네네. 네, 유현자 여사님이. 소개를 괜찮은 시켜줬구나. 사람 있는데 만나봐.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아마 그 졸업 전이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졸업도 해야 되고 준비 좀 해야 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학교 다 마치고 올라와서 야, 또 그게 아직 있는데 해봐.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니, 아주 괜찮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괜찮아요? 좀 불만스럽다는 소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남자의 이상형의 기준을 막 그렇게 높게 세우진 않았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것에서 내가 남자의 덕으로 살아가겠다는 퍼센티지를 괜히 높여봤자 나중 길에 가면 무너지면 허방감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 한국 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엄청 잘하잖아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부터 우리 엄마를 만나서 살았으니까 나한테 항상 이제 무뚝뚝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도 자기 마누라 보고도 자기야 오빠야 이러는 거 보면 조금 해보셨어요? 예. 어머님한테? 이 벌레대로 하래요. 그러면 어색하대. 벌레대로. 아니야, 그래도 해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사랑해 이렇게. 밥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 아들님이에요, 딸님이에요? 아들이고요. 네. 2살이 됩니다. 아이고, 이제 제일 이쁠 때네. 너무 이뻐요. 지금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만약 경제적인 여유가 정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허락이 되고 하면 셋째까지 낳고 싶어요. 아니, 나세요. 나시면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걔들도 자기 먹을 거 다 쥐고 나와요. 하더라고요.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요. 네. 그냥 나서 조금만 컨트롤 해주면 네. 그 속에서 혹시 압니까? 북한의 강계 해산 총리 대통령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큰 꿈을 가지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좀 뭐 애만이나마 이제 애국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뭐 그런 맞아요. 쪽도 근데 뭐 요즘 되게 막 애 낳는 게 힘들다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애는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게 제가 탈북을 했을 때 얻는 기쁨의 무게만큼이나 큰 그런 완전한 흔적을 남겼잖아요. 확실한 흔적을. 우리가 그 있더라고요. 북에 있을 때 그 생의 흔적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여기 와서 확실하게 자기의 흔적을 남겨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참. 그쵸. 그 오빠분도 여기서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오빠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아이고, 네. 그거 빨리 하셔야지. 또 본인의 그 삶의 계획이 있으니까. 네. 그 좋은 올케감을 또 네. 추천드려야 되겠네. 아, 그러면 더 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빠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몇 살이나 되신가요? 오빠는 92년생이어서 네. 아, 92년생. 네. 혹시 몰라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소개 아. 하나 하실지 모르죠. 네. 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이제 북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한국으로 가서 물론 뭐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네 능력껏 네 노력껏 사는 세상에서 살아라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보내주신 그 부모님도 하고는 통화가 되나요? 네, 와서 이제 국경이었으니까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락은 종종 하고 살았고요. 연락을 하는 와중에 한 1년 뒤에 아버님이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일이 일어났고요. 또 엄마는 만약 오더라도 그 또 아내로서 남편의 3년상은 하고 싶다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엄마가 오시게 됐습니다. 엄마를 모셔왔어요? 모셔왔어요. 와. 무사히.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시네. 역시 그 왕의 피는 못 속이네. 대단하시다. 아, 그래서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네. 엄마 따로 전 결혼했으니까 아, 따로 사시고. 아이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도 데리고 온 가족이 다 오셨네? 그럼요. 한 말로는 뭐 2,400만이라고 하는데, 네. 그 2,400만 명 중에 몇 분 안 되겠는데, 이런 케이스가. 그러면 또 저희는 뭐 엄마만이 아니라 외가 일가 친척이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정말 드물 거예요. 네. 다 데리고 오셨구나. 네, 야, 여러 차례로 다 줄줄이 와서 네. 정말 온 가족이 아니라 온 뭐라 그래? 가문이 가문이 다 한국을 이사 오셨네. 참, 그 김정은이가 알았다는 진짜 환장하고 갔네. 뒷목작 쓰러지는 거죠. 아이고, 오늘 우리 전주옥거 선생님하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이쁜 아들도 낳고 아주 멋진 남편도 만나고, 뭐, 엄마도 모셔오고, 뭐 이랬는데, 한국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본 건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뭘 하든 사실 의미는 없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네, 그래. 이것만 안 흔들린다면 그래서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저를 탈북 초기에 소개할 때 누구야라고 하면 사실 저는 뭐 전주옥이고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북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했는데 이제는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용인 시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용인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다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세금을 정말 많이 내고 이게 아니라 소중한 한 표를 정확하게 행사하고 그래서 그냥 온전한 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네, 이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게 제 일생의 목표입니다. 아이고, 특히 뜯으면은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저희의 명칭이 북한에 다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이라고 하면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될 필요성에 느껴서 그냥 일단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좀 이걸 저는 좀 넘어서 이제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시민은 그 지역에 대해서
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후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사람, 도시에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온전히 이 지역의 시민으로서 좀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 그 여기 시장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되겠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여기 안에서 네. 아이고. 여기 한국 분하고 만나셨는데 이제 그 북에서 사실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시는 거 한 17년 봤죠? 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주로 엄마가 이제 그 남편을 이제 주로 맞추는 네. 그거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보다 살다가 대학 다니면서 그때 여러 환경을 봤겠지만 여기 한국에서 책이 나서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분을 만나서 사시니까 뭐 느낌이라든가 무슨 이런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가요? 딱히 없습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에서 성장을 한 건 맞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본 가정의 모습이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아니고 여기 와서도 다른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을 봐왔고 두 번째는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 사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 사회, 이제 이곳에서 이제 10년을 쭉 살고 이제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지. 여기서까지 진짜 이제는 북한 사람의 그 아내의 역할은 하지 않아요. 아,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드셨네. 이제는 자신있게, 네. 이제 그런 문화도 네.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남편한테 또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분도 또 그러니까. 그럼요. 아이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남남북녀 자꾸 만나면은 이게 좋은 현상이겠네. 물론 좋은 현상이지만 사람이 만나면 다 좋은 거지 굳이 그러니까 남남북녀라서 무조건 좋다. 사실 요건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면 사실 젊은 세대가 많을 건데 젊은 세대의 탈북민에게서 북한의 모습을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북한의 모습이 젊은 탈북민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 거기도 네.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들이 바뀌었고요. 여기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젊은 사람들은 정말 빨리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생존을 못하니까. 그러면 선생님도 중학교 때까지 구축된 세계관으로 지금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축하신 세계관으로 지금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분리수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럼요, 선생님. 북에 있으면 상상도 못한 일이지. 그럼요. 그래서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아하고 지고지순한 북한 여성미 없습니다. 그냥 일반 한국이에요. 그냥 참 그렇게 보면 그 자유라는 게 사람을 아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럼요. 바꿔놨네. 네. 어쨌든 뭐 대한민국에 이제 뭐 10대 오셔가지고 지금은 한 가정의 애 엄마로서 한 남자의 이제 아내로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용인시의 당당한 이제 그 시민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오늘 우리 전주옥 선생님을 만나니까 또 이제 내가 탈북하던 이제 그때 이제 시기도 네. 다시 회상하게 되고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한 명의 이제 그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쭉 영광과 번영만 있기만은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자주 모셔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미인이시네. 아유. 마음도 미인이시고 아유. 정신도 미인이시고. 아유, 참. 아니요. 좀 칭찬할 거는 아유,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참 귀한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특별한 북한식 새해. 그래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그죠.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if you don't wanna tell